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투부정사란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투라는 전치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 형태죠. 투부정사는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명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일 때는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 하기 이렇게 적혔고요. 두 번째, 오늘 배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로 부사적 용법. 이렇게 투부정사라는 아이는 투동사 원형으로서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동사였던 아이가 나 이제 동사 안 할래,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해볼래 라고 하면 앞에 to를 붙이고 나는 명사야 하며 명사 노릇을 하던가 나는 형용사야 하며 형용사 노릇을 하던가 나는 부사야 하며 부사 노릇을 한다는 뜻이죠. 큰 그림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이 문법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투부정사의 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며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형용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형용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형용사 happy라는 형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A happy day 라고 했을 때 이 happy라는 형용사는 day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행복한 하루, 이렇게 행복하니 하루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 형용사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뜻하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다시 말해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는데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무엇이냐? 명사를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이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명사를 꾸며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통해 어떻게 꾸며주나 살펴볼까요? He doesn't have money to buy a car. 그는 이렇게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는 걸 주어라 했죠.
그는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동사고요. 뭐를? 돈을 해서 을로 끝나는 걸 목적어라 했죠. 돈을. 자, 어떤 돈이냐? To buy a car. 차를 살 돈. 차를 살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to buy a car의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차를 살이라고 되었어요. 아까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에서 꾸며줄까요?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투부정사죠.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수식한다는 게 꾸며준다는 거예요. 수식하며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 자,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용사도 행복한 또는 뭐 기쁜, 즐거운 이렇게 하는으로 말이 끝나요. 그런 걸 다 이제 형용사라고 하고요. 다른 건 다 당연한데 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몄었는데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왜 뒤에서 꾸며주느냐? 자,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왜? 투부정사가 길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뭔가가 길면 뭐 하나의 요소인데 하나의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처럼 길어지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어진 건 뒤로 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대체로 길겠죠, 당연히. 투부정사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것만 해도 지금 두 단어인데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뒤에 뭔가 달린 게 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꾸며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해석해보죠. I need someone to talk with. 나는 필요하다. 자, 나는으로 끝나는 거 주어. 필요하다, 뭐뭐 하다, 다로 끝나는 거 동사. 나는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여기 누군가보단 누군가를. 그래서 이 목적어. 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냐? To talk with, 함께 이야기할 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think, 말이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했는데 이거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용사에 해당되는 설명인데 왜 여기 사실 들어간지 잘 모르겠고요. 투부정사 항상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선생님이랑 2번 문장을 통해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에 with라는 말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나는 필요로 한다. 누군가를 말할 누군가가 난 필요해. 말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왜 반드시 with가 있어야 되느냐? 이 with의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with가 있다는 걸 이 with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자, 왜 있어야 되냐? 잘 보세요. to talk with죠. 자, talk with someone. 자, talk with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talk with 다음에 someone을 넣어봐요.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한다 하는 말이 돼요. 근데 뭐는 말이 안 돼요? talk someone는 말이 안 돼. 누군가를 말한다. 이상하잖아. 누군가에 대해 얘기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someone만 토크 다음에 someone만 나오는 건 틀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쓰이면 반드시 이 투부정사 뒤에다가 꾸밈을 받는 명사를 넣어보세요. 얘처럼 with someone처럼 넣어보고 말이 되면 아 여기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고 꼭 써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간혹 이 with가 이렇게 빠진 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빠진 채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틀린 문장 같냐, 맞는 문장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해석만 하면 맞는 문장 같은데 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뭘 생각해줘라? 이 투부정사 뒤에다가 꾸밈을 받는 명사를 붙여봐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영어와 우리말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구 찾기. 자,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뜻이다.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Do you want? 당신은 원합니까? Something, 무언가를 마실. We need some chairs to sit on.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몇몇의 의자를 앉을. 그러니까 some chairs를 꾸며주죠. 자, 여기 문제 풀 때는 항상 꾸며주는 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때 2번 문제에서 또 한번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보죠. 보세요. 여기 만약에 on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We need some chair to sit. 우리는 필요합니다. 약간의 의자가 앉을. 말이 돼요. 그런데 왜 꼭 on이 있어야 되느냐? 왜 꼭 on이 있어야 될까요? on이 꼭 필요한 아이잖아요. 얘가 왜 꼭 필요한 아이예요? 한번 옆에 써보는 거예요. Sit on some chairs. 가 맞는지 아니면 sit some chairs가 맞는지 어떤 게 맞아요? 몇몇의 의자 위에 앉는 거지 몇몇의 의자를 앉는 건 아니잖아요. 의자 위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맞고 이게 틀리구나. 그래서 on이 꼭 있어야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꼭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앉을 이제 의자를 꾸며주죠. 마실 것 이렇게. She doesn't have many time to relax.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다. much time. 많은 시간을 to relax. 쉴. 많은 시간. 쉴 이 시간을 꾸며주죠.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바로 훈련 풀 때에 주어의 동그라미, 동사의 밑줄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이번엔 전치사 구입니다. 자, 전치사 구를 이제 샅샅이 뜯어보죠. 전치사 구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전치사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명사. 무슨 말인가? 자, 굉장히 쉽습니다. 전치사 구라는 건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구 예전에 배웠는데 구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을 구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는요 항상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사실 이 명사는 정확히 말하면 목적어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전명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명.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가끔 까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따라해볼까요? 전명, 전명, 전명.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만약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 동사 오고 싶은데 그러면 동사 ing에서 동명사가 오면 됩니다. 그때 기억해 주시고요. 전치사 구는요. 부사처럼 쓸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요. 형용사로 쓰여. 형용사는 뭐 해주는 애라고 했죠? 명사 꾸며주는 애. 명사 수식해주는 애라 그랬죠. 아까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전치사 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얘도 왜 앞에 안 나오고 명사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올까요? 길어서. 뭐해서? 길어서. 길어서 뒤에서 수식해요. 길어서.
전치사 구도 길죠. 두 단어 이상 이렇게 길어서 뒤에서 수식한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The boy with his dog is my little brother. 그 소년은 주어입니다.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에요? 그의 개를 갖고 있는 또는 그의 강아지와 함께 있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죠. 이다 나의 어린 남동생. 얘가 동사. The new belt is a present for my uncle. 그 새로운 벨트는 주어죠. is, 이다 동사입니다. 뭐예요? 선물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의 삼촌을 위한. 그래서 여기 앞에를 꾸며주죠. 자, 전치사, 대표적인 전치사 여기 쭉 나옵니다. 이 중에 난 혹시 모르는 거 있다. 밑줄 그으시고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영어 3번 뜻 한번 적으며 외우세요. 지금 바로 얘만 풀어보죠. 영어 우리말에서 전치사구 찾기. 여긴 전치사구만 찾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주어의 동그라미, 동사의 밑줄 긋고 꾸며주는 표시도 해봅시다. I love Van Gogh's painting on the wall. 나는 주어. love 사랑한다 동사. 반고흐의 어포스트로피 s는 뭐뭐의죠. 반고의 그림을. 얘가 목적. 주어 동사 목적. 벽에 있는. 벽 위에 있는. 그래서 여기가 전치사구죠. 여기 전치사구. 벽에 걸린 전치사구. The fish in the ponds are colorful. 그 물고기 어디에 있는 in the ponds 연못에 있는 앞에 있는 fish 꾸며주네요. 여기가 주어인데 are 입니다. colorful 화려합니다. 얘가 동사.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장 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훈련에서도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래요.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셔도 되는데 해석이 반드시 되어야 전치사를 올바로 고를 수 있고요. 이때도 주어의 동그라미, 동사의 밑줄, 그리고 꾸며주는 표시. 이렇게 얘가 이걸 꾸며준다. 이런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하시고 해석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풀어보고 선생님께 가서 검사 맡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